자, 10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직접 실습하고 확인을 해봤죠. 이제 좀 익숙해졌을 테니까요.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들어 놓으면은 전송이 긴 쿼리문이 전송되는 게 아니라 콜하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름만 호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부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능이 조금 더 향상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유지 관리가 간편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SQL 서버에 만들면 직접 SQL문을 작성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름만 콜로 호출하면 되죠.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일관되고 간편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처럼 모듈식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짜는 거 있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보안이 강화돼요. 보안이 강화되는 건 사용자에게 테이블을 직접 접근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스토어드 프로시저에만 접근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 배송 담당자가 있다면은 배송 담당자한테 사용자 테이블의 모든 걸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이렇게 만들고 배송 담당자는 요 정보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배송 담당자가 사용자의 아이디를 가지고 조회할 때는 콜하고 사용자 아이디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실제 이 안에는 요 정보들만 있고 다른 중요한 정보들은 다른 열들은 뭐 주민번호열, 뭐 계좌번호열 이런 건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보안에도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토어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토어드 프로시저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교재는 428페이지인데 약간의 용도가 달라요. 모양도 비슷하고 안에 코딩도 비슷하지만 용도가 약간 다르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어드 함수는 create 펑션이에요. create 펑션하고 함수 이름하고 그 함수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신 분은 함수는 반드시 리턴문이 있죠. 그래서 리턴할 타입 함수의 리턴 타입을 정의해주고 그리고 이 안에 내용에서 쭉 코딩하다가 꼭 리턴문이 나와요. 그래서 요 도움말 용어는 헷갈리니까요. 그 밑에 간단하게 보면은 create 펑션하고 stored 함수 이름을 제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얘도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어요. 파라미터를 받고 그리고 얘가 반환한 값이 꼭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리턴즈에서 반환할 형식을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요 리턴 코딩하고 프로그래밍 코딩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리턴하고 반환값 하면은 요 반환값이 이 반환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값이 얘가 인트다, 정수다. 이 반환 형식이 정수면은 얘는 정수값을 반환하는 거고 얘가 빠차다. 그럼 빠차 타입을 반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매치가 돼야 돼요, 타입이. 이게 바로 스토어드 펑션입니다. 스토어드 펑션은 호출해서 일반적으로 호출한 다음에 결과값을 하나 받을 때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개는 셀렉트문과 같이 써요. 셀렉트하고 스토어드 함수 펑션 이름을 쓰면은 이 결과가 리턴문 값, 이 반환 값이 와서 얘가 이제 결과가 화면에 보이게 되겠죠. 자, 스토어드 펑션의 차이점,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스토어드 펑션, 스토어드 함수의 차이점은 스토어드 함수는 우리 in, out 이런 걸 못 써요. in, out 자체에 구문이 없고요. 그래서 입력 파라미터는 그냥 이렇게 파라미터 이렇게 받고 in, out 안 쓰고 파라미터를 받고 그 아웃 파라미터는 리턴 개념으로 하나만 아웃되는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개념은 비슷한데 형식이 다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도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콜로 호출하지만 스토어드 함수는 셀렉트 문장 안에서 호출돼요. 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결과를 돌려주는 스토어드 펑션을 한번 볼까요? 자, 호출은 이렇게 하는 거죠. 셀렉트하고 유저 펑션하고 이제 값 두 개를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냐면 create 펑션에서 펑션이하고 이제 변수하고 데이터 형식 됐죠? 변수 데이터 형식 이렇게 하면 value 1에는 뭐가 들어가요? 100이 들어가고 value 2에는 20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가 리턴할 리턴즈에서 데이터 타입 인트형을 리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코딩을 하는 거죠. 코딩하는데 뭐 간단히 리턴하고 value 1 뭐죠? 100 받았죠? 더하기 value 2 200 받았죠? 300을 정수형이죠. 300을 리턴하면
300이 1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셀렉트하고 결국 300이라는 숫자가 보이겠죠. 이게 스토어드 함수의 사용, 간단하죠? 생성법이랑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직접 스토어드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간단한 예제로 함수의 사용법만 잘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생연도를 입력하면요, 나이가 출력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직접 우리가 코딩을 해볼까요? 자, 저는 당연히 복사해서 써야겠죠? 쭉 내려서 여기 있네요.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스토어드 함수를 선언하는 건데 보세요. 뭘 받아요? 나이를 받네요. 그러니까 출생연도를 받네요. 출생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디클레어에서 나이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연도 빼기 출생연도 하면 나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죠? 얘를 리턴한데 얘가 인트형이죠. 인트형으로 리턴을 한다. 간단하네요. 만들어 볼까요? 만들고 잘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이제 얘를 어떻게 하죠? 호출해야겠죠? 호출은 셀렉트문으로 호출해야겠죠? 셀렉트 이렇게 1979년이면은 나이가 몇 살이냐? 죄송합니다. 안 만들어졌네요. 다시 만들고 됐죠? 그리고 셀렉트 하면은 37살 현재 연도에선 37살이다.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값을요 이렇게 바로 출력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변수에다 또 셀렉트 인투문을 해서요 다른 변수에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이 돼요. 보시면 이 결과를 1979랑 1997 나이 차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방금 얘를 호출해서 셀렉트 인투 하면은 요 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값이 결과 화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변수에 값이 저장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장돼서 결과 두 개의 차이를 빼기 해서 차이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작해 볼까요? 자, 나이 차가 18살 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방금 만든 스토어드 함수 같은 경우는 셀렉트문 안에서 테이블 조회할 때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형식을 제일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테이블 조회하면서 이 함수한테 뭘 넘겨서 좀 다른 결과를 얻고 싶은 거죠. 지금 같은 건 뭐죠? 출생연도가 아니라 나이를 좀 출력하고 싶은 거죠. 그냥 벌써 이어를 출력하면 출생연도만 나오잖아요. 아니라 나이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나이를 계산해서 돌려줬죠. 그러면은 모든 열에 대해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됐죠? 만 나이로 해서 쭉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의 이름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이제 함수 만드는 건 다 됐고요. show create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금 함수 이름을 주고 show create 펑션 하면 이 함수의 내용이 똑같이 확인되죠. 여기 나오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open value. 방금 만든 함수가 확인이 되죠. 자, 또 함수를 삭제하는 건 뭐죠? drop 펑션이겠죠. 삭제하는 다 드롭이니까 drop 펑션 이렇게 하면 함수가 삭제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스토어드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스토어드 함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보다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종종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생성법이랑 호출법은 아까 한 실습을 통해서 꼭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커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커서는요, 저장 프로시저 안에서 써요. 그래서 스토어드 프로시저 안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커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혹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은 파일 처리해 봤을 거예요. 파일을 오픈해서 한 행씩 읽어서 처리하는 걸 해봤을 텐데, 그 파일 처리와 기법이 비슷해요. 그래서 개념 볼까요? 파일 처리할 때 이렇게 되죠. 이게 파일 안에 이게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파일을 오픈하잖아요. 그럼 파일 포인터가 처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파일 읽자. 그럼 한 행 읽고 또 읽으면 한 행. 그래서 커서라고 해서 요 가리키는 게 파일 포인터가 다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읽죠? 파일의 끝까지 읽고 이렇게 종료를 하는 거죠. 일반 프로그램 짤 때는 이렇게 많이 짜듯이 커서도 개념이 거의 비슷해요. 각 행을 하나씩 이렇게 접근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처리할 때는 처음에 파일 열고
맨 처음에 시작된 가리킨다는 얘기죠. 파일 처리하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처음 데이터를 읽죠. 그리고 이승기가 읽어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긴 범수로 이동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읽기는 거죠. 다 읽은 다음에 끝나면은 파일을 닫아요. 커서도 지금 방금 얘기한 이 파일 처리와 기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커서의 처리 순서가 이게 나오는데요. 이거 뭐 외울 건 아니고요. 이따 코드를 통해서 익히시는 게 더 편해요.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커서를 먼저 선언해야 돼요. 디클레어 커서로 해서 커서를 선언하고 반복 조건을 선언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커서가 행이 끝까지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이 한두 행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행을 읽으면 반복 다음 행, 다음 행, 다음 행 읽으면서 만약에 마지막 행이라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 조건을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읽을 행이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실행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것도 꼭 해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파일 오픈 하나씩 커서를 열어요. 커서를 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행이 더 이상 읽을 행이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끝나면은 커서를 닫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코드에서 활용을 해볼게요. 자, 교재 435페이지죠. 여기 보면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작성하는데 스토어드 프로시저 안에서 커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코드를 제가 먼저 우리 워크벤치에다가 복사한 다음에 실행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얘를 이제 하나씩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되죠? 자, 보면은 크리에이트 프로시저에서 커서 PROC라고 프로시저 만들었고요. 디클레어 해가지고 이제 변수를 몇 개 선언했네요. 디클레어로 고객의 키 그리고 고객의 인원수. 사실은 몇 개 행을 읽었냐 고객의 인원수 똑같은 거죠. 그리고 토탈 하이트. 지금 이 프로시저는 뭐냐면 고객 키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고객의 키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오해하기 쉬우신 게요. average, avg 함수를 쓰면 되는데 우리는 직접 지금 컷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 함수가 없다고 전제하고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변수 중에서 이제 이게 의미 있는 변수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자주 쓰는 건데요. 이런 형식을 자주 쓰는데 end of row라는 변수를 준비하고 얘한테 false값, 그러니까 불리한 값으로 false값을 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의 끝을 체크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커서에서 한 행 읽다가 행이 끝나면은 얘를 지금은 기본이 false죠. 얘를 나중에 true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행이 끝이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기법이니까 이거 좀 기억해 놓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커서를 선언하는 거죠. 디클레어 커서하고 커서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바로 커서를 만들어질 셀렉트문이에요. 그럼 이 셀렉트문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유저 테이블에서 키를 뽑아서 얘가 이제 커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아까 그 개념적으로 보시면요. 요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쭉 키만 있지만 요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제가 다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쿼리문의 결과가 바로 아까 그 커서 우리가 할 파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로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declare continue handler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end of row를 뭐라 됐어요? false. 아직 행이 끝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false를 하고 만약에 not found 무슨 말이냐면 행의 끝이다. 더 이상 발견할 게 없다. 행의 끝이면은 그 다음에 이걸 알겠어요? end of row 요 변수죠. 여기다가 true를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커서를 계속 우리 사실 10명인데 한 명, 두 명 읽다가 11번째 읽으면 더 이상 없잖아요. 10명 읽으면. 그러면은 end of row 변수에다가 true를 대입을 시키게 될 거예요. 자동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커서에서 읽다가 끝이면 끝을 만들면 어떻게 해라? end of row를 true로 해라.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요거 중요한 행위 요거예요. 요 행위랑 기본적으로 end of row랑 row를 준비해서 false를 해놓고 만약에 행위 끝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end of row에 true를 넣어라. 이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 오픈했죠. 오픈 커서하고 그 다음에 커서 루프 이제 무한 반복이 여기서부터예요. 커서 루프에서 여기까지 end 루프 커서 루프 하면 얘가 무한 반복이 돼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행을 여기까지. 그래서 처음에 패치가 유저 커서 방금 커서죠. 유저 커서 오픈 커서를 오픈했으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고객의 키를 하나를 패치해서 고객 키를 하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제 유저 커서 이거잖아요. 유저 커서 이 커서가 셀렉트하면은 이 키가 쭉 만들어져요. 아까 요 게임처럼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키만 쭉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유저 커서고 그 유저 컷에 패치하면 첫 번째 행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넣어요? 유저 하이트 이 변수예요. 그냥 유저 하이트에 넣어서 그 다음에 처음에 접근했는데 이게 if 엔더로가 된 무슨 말이죠? 얘가 지금 폴스로 돼 있죠? 폴스니까 그냥 진행하는 거죠. 다시 당연히 아직 행이 끝이 아니잖아요. 행이 끝이 아니니까 엔더로는 false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넘어가서 카운터 하나 증가시키고 키 합계 그 키를 여기 토탈 하이트에다 계속 누적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용자 키를 여기다 더하고 두 번째 더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다가 근데 마지막 사용자까지 여기다 반복해서 더했죠. 그리고 카운트는 아마 10이 되겠죠. 10명이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읽으려니까 없잖아요. 읽을 게 더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읽을 게 더 이상 없으면은 엔드 오브 로를 true로 세팅해라. 이게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패치에서 지금 행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10개 읽었죠? 그리고 11번째 접근했는데 읽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실행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엔드 오브 로에 뭐가 대입돼요? true가 대입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거 하니까, 여태까지 엔드 오브 로가 false였는데 얘가 true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leave 커서로, 뭐죠? 이 커서로프가 여기죠? 여기를 떠나래요.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이제?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고객키의 평균에서 방금 합계는 거 있죠? 거기다가 카운트 고객의 인원수까지 나누면은 고객키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커서로 커서를 닫는 거죠.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여기 커서가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핵심이 아까 요거예요. 클리어 요 행이랑 이거. 그러니까 행의 끝을 만나면 얘를 true로 한다. 그러니까 행의 끝을 만나면 얘가 true가 되니까 자동으로 이걸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 읽고 읽을 게 없으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해서 커서를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었죠. 자 이제 실행해 볼까요? 호출해 볼까요? 콜로 해죠. 저장 프로시저는 콜에서 실행을 하면 고객 키의 평균이 175.8입니다. 우리 전체 회원 10명의 키의 평균은 175.8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커서 예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교재는 436페이지인데요. 스텝 2인데요. 자, 우리가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등급을 지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 중에서 고객에서 많이 산 사람은 최우수 고객, 우수 고객, 일반 고객, 한 번도 안 산 사람은 유령 고객 이렇게 고객 등급열을 추가해서 그 등급열을 한번 채워볼게요. 커서로. 자 먼저 우리가 열을 하나 추가할까요? 고객 등급 그레이드라고 해서 고객 등급열을 얼터 테이블 문 기억나시죠? 고객 등급열을 하나 유저 테이블에 추가할게요. 당연히 추가됐는데 지금은 다 비어있겠죠. 셀렉트하면 다 비어있을 거고요. 자 이제 저장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커서를 활용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제가 작성을 할게요. 물론 저는 복사했습니다. 작성한 건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레이드 프로시저를 만들고요. 디클레어서 ID 합계 그리고 유저 등급 이렇게 변수를 준비하는 거죠. 여기 뒤에 주석이 달려 있으니까요.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주석도 같이 보시면서 하세요. 자 그리고 디클레어 이거 또 준비했죠? 엔더 행의 끝이면은 폴스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많이 쓰는 기법이니까 이거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커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커서를 선언하는데 커서가 셀렉트 문으로 이거 그룹 바이 해가지고 그룹핑하는 거죠. 뭐죠? 사용자 아이디로 sum price amount 각 사용자 아이디별로 우리 쇼핑몰에서 총 얼마를 지불했는지 합계를 내는 거죠. 그거를 그룹핑한 거죠. 그룹 바이로 해가지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write out join 하는 이유는 유령 고객 한 번도 안 산 사람도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구매액이 0원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라이트 아우터 조인까지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6장, 7장이죠. 7장에서 많이 살펴봤던 내용이고 자 이렇게 되면 결과 핵심이 이거예요. 결과가 뭐가 나와요? 고객 아이디, 구매한 총 구매액, 고객 아이디, 총 구매액 그 행과 열이 쭉 나오는 그런 커서가 준비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거죠.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만약에 행이 끝이면 엔드 오브 로우를 true로 해서 아마 빠져나가게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커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되는 거죠. 자 볼까요? 패치하고 유저 커서에서 어디 아이디랑 합에다가 아이디와 이 사람의 합계 이걸 넣는 거죠. 당연히 행은 끝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1,500원이 넘어요. 1,500만 원이라고 칠게요. 1,500만 원이 넘으면은 유저 그레이드를 최우수 고객으로 그리고 1,000만 원이 넘으면은 우수 고객 1원이라도 넘으면 일반 고객 한 번도 안 샀어요. 그러면은 유령 고객이라고 이렇게 변수에 준비해 놓고 업데이트 하겠다는 얘기죠. 뭘 업데이트해요? 아까 우리가 그레이디얼 준비해 놨죠? 미리 얼터 테이블을 했잖아. 그레이디얼에 방금 최우수 고객이면 걔를 최우수 고객으로 바꾸고 뭐 일반 고객이면 일반 고객으로 바꾸고 이렇게 행이 계속 돌아서 채워진다는 얘기죠. 유저 아이디별로. 되셨나요? 그러면은 커서를 닫으면 됩니다. 자, 얘도 역시 커서를 정의했고요. 호출하는 것도 똑같죠. 호출할까요? 호출하고 콜하고 하면 호출이 됐죠. 됐는데 이제 얘는 눈에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얘가 업데이트 하는 거죠. 테이블 업데이트 시켰지 뭐 화면에 출력하려고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결과를 셀렉트로 직접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최우수 고객, 일반 고객 이렇게 각 그 회원별로 그레이드, 고객의 등급이 나눠져서 이게 인설트가 잘 됐네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커서의 활용을 살펴봤는데 조금 어려워요, 커서가. 왜냐면 이제 파일 처리 해본 분은 쉬워요. 쉽게 느끼는데 파일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반복해서 다시 한번 교재를 살펴서 직접 코딩 하시면서 거기 제가 주석도 달아놨으니까요. 같이 확인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커서까지 했으니까 조금 머리 아프니까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쉬셨다 하시죠.